합의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날짜로 그 문제를 또 조정하기 위해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나가서 길바닥에 가라 이러는 법은 없으니까. AWC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제임스 정 AWC 프로그램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청취자분의 그 렌트비 밀려서 네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방송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좀 더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송장이 와서 거기에 리스판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 중에 하나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당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더구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네. 법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공문서가 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시고 그렇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우시면 네. 굉장히 당혹하실 텐데 이 일은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법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네. 사실은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 사실 돈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렌트비를 지불하면 법적으로 안 가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를 랜로드가 이미 렌트비를 받았으니까 드랍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나 내가 렌트비를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여유가 없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법적으로 출두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 때문에 네. 그 뮤니시퍼 코트에 가셔도 얼마나 줄이 길고 그냥 2-3시간 기다린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버겐 카운티의 이 특별 법원에 가도 네. 상당히 랜드오너 테넌트 분쟁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갑니다. 그리고 내가 출두해야 될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네. 컨퍼런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게 이메일로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접속하셔서 제 시간에 들어가셔야지 된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통역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렌트비가 밀리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렌트비를 갚을 내용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간략하게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이게 출두하는 날짜가 오기 전에 뭐 어떻게 친구나 누구에게 돈을 유용해서 렌트비가 만들어졌다 전액이 네. 네. 그러면 내면은 이거는 드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원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넌트가 반드시 줘야 될 자신의 정보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Tenant Case Information Statement 요거 TCIS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네. 최소한 5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통역관이 필요하면 통역관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직접 안 하시고 네. 이 법원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팩스로 네. 사실 요즘에 팩스 보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메일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네.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요즘에는 팩스를 복사기랑 연결해서 특별히 AWC에게 이걸 너무 잘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영문 편지를 작성해드려서 그날 네. 몇 월 며칠에 나는 통역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하면 미리 통역관이 바쁠 테니까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통역관 필요하다라는 요청 팩스를 보내십니다. 네. 그리고 늦지 않도록
날짜와 그다음에 장소 코트룸 그리고 시간에 법정에 나가셔야 됩니다. 법정에 나가면 판사가 정말 저도 이름을 외울 만큼 그 판사가 계신데요. 네. 가장 먼저는 랜로드 테넌트한테 반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네. 법원이 해줄 수 있는 것, 법원이 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코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 어떤 예상되는 결과가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 랜로드 테넌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교육용 비디오가 있어요. 네. 그걸 충실하게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봐야 됩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 판결이나 이게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네. 출석을 확인하고 네. 그 비디오를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정회가 되면서 둘 다 내보내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제 복도로 나가서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와 네. 예,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분은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변호사 대신에 통역관을 데려갈 수도 네네.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은 네. 반드시 그러니까 랜로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만일에 임대인도 거기 그러니까 랜로드도 나오는데 네. 만일에 그 법정 대리인인 랜로드 측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은 dismissed, 자동 기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변호사비까지 썼으니까 안 나올 이유가 만무하죠. 네. 근데 만일 그러면 임차인인 테넌트가 참석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기본 이렇게 돼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랜로드가 원하는 대로 디폴트 케이스가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디폴트는 뭐냐면 바로 법정 판결을 랜로드가 법원에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네. 또 계획이 철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법원에 반드시 제 시간에 바른 법정 코트에 출두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네네. 테넌트 입장에서는 다 지키셔야 된다는 네네,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다. 네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판이 네. 끝나고 나면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사실 그날 그 밀린 렌트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럼 그날 오후 몇 시까지 네. 요거를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코트에서 있는 어떤 어카운트로 돈을 넣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랜로드는 테넌트를 강제로 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무게추가 있는데 하나는 돈 문제, 렌트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세입자는 네. 내가 이 집을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나갈 것인가라는 결심이 서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된다 하면은 조금 그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나는 이사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또 소위 말해서 복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부동산.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니까 네. 그런 추가 비용보다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최대한 어떻게 돈을 상식적으로 갚을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뭐 코비드 전에 좀 밀리고 그렇게 해서도 냈고 네. 또 내가 여기 산지 벌써 8년이나 됐고 네. 이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주인이 이러저러한 잘못으로 나도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사실은 손해 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살 수 없는 집 주거 불가가 나면요. 네. 사실 랜로드든 세입자든 주거 불가 집에서 살다가는 엄청난 티켓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니다. 네. 이게 주법이 기준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편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곰팡이가 심하다. 빈대나 설치류 그러니까 쥐들이 너무 많다. 네.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또는 또 running water 그래서 물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네. 심지어는 토일렛이 막히고 이거 요청했는데 오랫동안 그 무시하고 고쳐주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창문이 깨졌는데 유리를 안 갈아줬다. 네. 바닥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주거하기 불편하다. 또는 페인트인데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아직도 네. 칠해져 있는데 이거
보니까 뉴저지 환경 기준의 위반이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쿠킹할 수 있는 스토브, 네.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또 제공된 가전제품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바뀌어지지 않았다. 네, 네. 그다음에 로비나 계단 뭐 이런 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렌트비와 상관없어도 나는 이런 불편을 옛날에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것을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자기 주장을 좀 미국에서는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렌트비는 이러저러한 코비드나 이러한 이유로 또는 이직이나 실업 이런 이유로 지금 힘들게 내가 벌고 있지만 한꺼번에 그만한 돈은 못 보니까 나는 분명히 분할을 통해서 갚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상대방 변호사도 이 일을 계속해서 분쟁할 수 없겠죠.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다시 네. 이제 코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 판사가 묻게 됩니다. 랜로드 측 변호사와 그다음에 테넌트 사이에서 당신은 합의를 했습니까? 네. 예, 그럼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날짜로 그 문제를 또 조정하기 위해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나가서 길바닥에 가라 이러는 법은 없으니까 네. 당황하지 않고 네. 협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랜로드하고 테넌트하고 벌어지는 일들은 네.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항상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거 네네. 그런 것들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네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가게 된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 판사가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랜로드가 요청한 밀린 렌트비를 전액 바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은 아주 뭐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질서 있는 철거 명령. 그래서 그 orderly removal. 그래서 네. 이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네. 내가 나간다. 그리고 뭘 부시거나 네. 열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정상적으로 법적인 이 보호 아래서 네. 자기 집을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3일 이내 건물을 만일에 이제 그 커머셜은 3일 이내 네. 그리고 레지던셜은 최대 7일까지 이제 짐을 싸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렌트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사실은 렌트비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코트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액 청구과. 네. 그래서 이게 small claim.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주물해서 만들어 뒀는데 네.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때 물건을 만든 업자가 그 small claims 돈 못 받아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로드도 그거는 렌트비를 또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강제 퇴거를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협의를 해라.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는 지금 강제 퇴거 그러니까 질서 있는 철거 명령 on order for orderly removal을 이슈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7일 안에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끌다 보면 네. 끌다 보면 사실은 이제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하는데 보면 이제 이게 노란 선이 쫙 껴지고 이게 시간 내에 꺼내라. 그래서 네. US 마샬이 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면 이제 아이들 뭐 학교 가는 거라든지 중요한 살림, 추억의 사진첩 이걸 못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세상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 그때 못해도 법정에 가서 또 내가 다른 날짜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법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차근차근 제대로 자신의 소유로 된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끝이 없어요. 네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살면서 사실 겪고 또 안 겪으면 좋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네. 합의가 이루지 못했을 때 이제 재판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뭐
조언 한마디? 네, 그러니까 랜로드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법정의 특별 민사 담당관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철거하려던 시도, 이거 하나만 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네. 특별히 이것을 법률 용어로 불법적인 폐쇄인데요, illegal lockout. 그래서 네. 이 세입자가 지금 렌트비를 못 낸 세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바꿔버리는 현상. 네. 이런 거 하셨다가는 굉장히 크게 오히려 법이 세입자, 이게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 편을 들어드릴 수 있고, 뉴저지에는 이런 많은 민권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그 테넌트를 보호하려고 advocacy non-profit organization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네. 특별히 이제 소수인종을 위해서 네. 랜로드의 뭐 소위 말하는 갑질이나 횡포에 네. 법률적 지원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식으로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아니고 네. 이제 법적인 보호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철저히 법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거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 AWCA로 전화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대면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AWCA는 뉴저지 버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버건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